안녕하세요. 의대생, 레지던트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국시 2학번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에 한 25, 6년 차 근무하고 있는 정운동 C입니다. 저는 혈액종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J1 비자를 받아서 인구 10,000명 정도의 그 소도시에 봉직으로 그 J1 웨이버를 한 3년간 메인에서 아주 시골 깡촌이죠. 눈은 엄청 내립니다. 눈은 달부터 5월 달까지 내려요. 거기서 이제 일도 해봤고요. 그 NIH라고 해서 메릴랜드에 있는 NCI도 거기 있죠. National Cancer Institute. 거기에서 이제 연방 정부의 공무원으로도 일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샌안토니아 텍사스 주정부에서 공무원으로도 일해봤습니다. 조교수로요. 학생과 레지던트들을 가르쳤죠. 정부에서도 일해보고 하니까 비효율성이 민간과는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 기관들은 비효율적입니다. 각자 하는 일들이 좀 이제 달라야 하고 정부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의사들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끌고 지시하면 안 되고 의사들이나 민간에서 하는 거를 협의하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럭 디벨로먼트 클리니컬 원을 이제 주로 했는데 환자를 일주일에는 0명에서 한두 명 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많으면 일주일에 월요일과 화요일이 이제 클리닉이었는데 나머지는 이제 인페이션트랑 리서치 타임 있고 많아봐야 10명, 15명 그렇게 보기도 했기 때문에 효율성은 민간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보니까 한국에서 탁상 행성적으로 의사과학자를 뭐 키워야 된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의사과학자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잖아요. 환자는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 기술 자문료 같이. 이제 과학자는 환자하고 안 달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MD가 아니어도 PhD 분들이 서로 이제 크로스오버 하면서 가령 MD도 이제 PhD처럼 굳이 뭐 의사 과학자만 과학자가 돼야 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NIH에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 훌륭하신 PhD 선생님들도 의사보다 더 뛰어나게 그런 쪽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눠서 의사과학자 키워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받았을 거 생각하면 라떼는 쓸데없는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공이 아닌 분들은 시청 금지,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모든 민사상 형사상 법정 책임을 안짐,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믿거나 말거나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시청 금지, 유모 없는 분들 시청 금지. 한국에서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교사했다 해서 죄가 된다는 모양인데 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국의 학생이나 레지던트 분들 다 미국에 오면은 나보고 미국에 오라고 교사했다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전공의의 해외 주내 유출 교사했다. 방조 혐의로 뭐 경찰 조사 받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서운. 제 간호사들이 이 정도입니다. I would say don't with them. with us. 있는 간호사들이에요. 한국 경찰들 안 됩니다. 상대. 레지던트 교육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 경험 말씀드릴게요. 샌안토니에서 조교수도 해봤고 현재는 임상 교사라고 그러죠. 그 레지던트하고 이제 같이 라운딩도 하고 인페이션트, 아웃페이션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서 2000년도에 인턴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처음 레저넌트 보호법이 생겼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펠로우가 항암제를 잘못 처방을 해가지고 환자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케이스가 됐던가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뭐 발단이 돼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거를 적용을 하느라고 제가 들었던 바로는 서저리 레지던트가 OR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다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수술방에서 나왔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보니까 뭐 레지던트들이 법적 책임을 못 지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잘못 진단해가지고 무슨 형사 민사상 책임도 지고 그러던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레지던트는 법의 익셈트입니다. 설령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모든 어텐딩들은 모든 책임은 지도교수에 있고 레지던트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내가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나의 책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지던트는 말프랙티스 인슈런스도 안 들읍니다. 그렇지만 이제 PA나 NP들은 각자 그 말프랙티스 인슈런스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이제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만약 그런 말프랙티스 케이스가 생겼을 경우에. 그래서 레지던트들이 법적으로 보호가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학생 의사 신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가 있죠? 지도 교수들이 너무 뭐라 그러나 양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현재 이제 한국 내에서 그 교수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제 친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피주직자지 그 노동자들이 아니죠. 가령 이제 제 레지던트들 다이렉트 세션 같은 거 있으면 가야 됩니다. 가령 이제 제가 클리닉에서 좀 늦게 끝나가지고 한 4시 반쯤에 이제 가서 이제 라운딩을 같이 하려고 서로 이제 앉아서 환자 케이스 보고 있을 때 뭐 5시 되면은 저는 특히 이제 애들 유치원에서 픽업해야 되는 학부모 여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운딩 안 끝나도 먼저 보내드리고 저 혼자 라운딩 하거나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 레지던트들은 저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저한테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5시에는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휴일에는 저 혼자 라운딩 하죠. 절대 같이 그런 날, 쉬는 날 불러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간호사와 그 병원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성질 부리거나 큰 소리 내는 의사나 사람들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병원 내에서 왕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리턴업 되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어쩌면 그 병원에서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한국처럼 주임 교수님이 왕처럼 큰 소리 내고 성질 부리고 그런 건 상상을 못합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이건 좀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서로 리스펙트하면서 일하죠. 그래서 그런 그 스트레스적인 거, 정신적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 학교 동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텐딩들이 레지던트한테 케이스를 안 줘가지고 배우는 게 뭐 없다 그러는데 그 건가요? 여기 상상이 교과서잖아요. 환자를 많이 봐야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부가 되는데 그런 환자 케이스로 안 주면 어떻게 실력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요새 그 레지던트들 분들이 말씀하신 거 유튜브에서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교육 환경이. 백과 개원이의 이제 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텍스로 얘기하는 거고요. PPP라고 해서 Purchase Power Parity, 국가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환산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17% 정도 이제 빼는 걸로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달러 정도는 한국에서 한 1억 정도, 100불 정도면 한 10만 원 정도를 계산하기 쉽게 바꿔봤어요. 수는 퀘스천 마크예요. 9 to 5로 일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미국의 월급쟁이들이 Monday, Friday로 환자를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한 20명 정도 본다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 보수인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든지 비싸지 않습니까? 플러머 한 번 불러서 한 30분, 1시간 일하고 가도 막 한 3, 400불이에요. 는 2.6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13억 정도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환자 만 명씩 보시고 그러면 12분에 한 명당 보는 거죠. 환자 한 명의 진찰비가 한 10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월급으로 치면 월 2천에서 월 1억 정도 월급 계산하는 것들이 아워리 레이스로 하죠. 뭐 어떤 그 일반인 분들은 의사가 월급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들어가는 하루에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한 18시간씩 일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거하고 같이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들어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오버타임이나 헐리데이는 좀 더 5배 정도 더 쳐주는 거죠. 어떤 유튜브에서 이제 과에 계신 분이 치과 의사가 이제 비교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들였던 시간과 기회 비용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net worth의 분기점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 한 7제 정도라고 계산하셨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공학자가 낮고 그 이후에는 치과 의사가 낮다. 이렇게 그것 한번 봤어요. 또 보면은 뭐 능력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 유명하신 그 한 모시기 부인 같은 경우 로펌에 계시는데 연봉이 한 20억 된다 그러잖아요. 그 여기에서는 미국에서는 한 시간당 한 4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알파 성공 보수 있잖아요. 간호사분들도 시급이 한 불 정도 돼요. 시간당 5만 원. 그래서 1년 연봉이 한 1억 4천 정도 9 to 5 Monday to Friday로 일하시는데 이렇게 받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모든 게 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1억 4천 받으셔도 빠듯하게 사실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같이 벌지 않는 이상. 마취 간호사라고 CNA라고 하는데 그분들 연봉은 좀 더 많아요. 2억 정도요. 근데 그 이분들은 따로 좀 더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내가 이제 조선의 제일검이다 생각했을 때 최고로 칼을 잘 쓰니까 그럼 더 많이 받나요? 그동안에 제가 더 노력을 들였으면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이 따르지 않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제 마음대로 받아도 됩니다. 의료보험에 정해진 만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가령 저는 페이로 오시는 분도 안 받기도 하고요. 여자분은 기분 좋으면 뭐 안 받기도 합니다. 진짜요. 근데 막 네가 뭐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막 공격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제대로 다 받습니다. 어떤 수요 공급의 그 오픈 마켓에서 의사 수 늘려야 된다 생각하시면 늘려도 되겠지만요. 한국은 진찰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나라에서. 짜장면 집에 짜장면 5천 원만 무조건 다 받게 하고, 짜장면 가게 자기네 마음대로 늘리면 그게 누가 하겠어요? 그 자기네들 필요할 때마다 룰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 그 전에 이제 그 룰에 맞춰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건 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암센터가 있는데, 저 환자분이 이거 거기서 받은 영수증 한번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그 WBC 뉴트로필 올라가는 그 샷인데, 보통 저희는 홀세일러 맥케슨에서 한 2,000불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6% 이상 마진을 남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몇 배예요? 50배 이상 더 받죠? 그 샷 하나에. 그래서 토탈 항암제 한 번 사이클이에요. 뭐 그 런캔서 분이셨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이렇게 받으시는데요. 사이클에 뭐 한 거의 뭐 1, 2억 들어가게 차지를 하죠. 이 병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 병원으로 많이 와서 치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의 회장님도 여기 가서 치료받으셨죠. 딱 보니까 제가 볼 땐 좀 사기 같아요. 이걸 뭐 사기라고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동양내과 동료들 연봉을 보면 1년에 5억에서 한 35억 정도 돼요. 이건 뭐 제 연봉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제 연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렇게 이제 제 연봉을 알면은 환자가 다 돈으로 보일까 봐 연봉을 대충은 아는데 신경을 안 쓰기로 했고, 둘째는 이제 마누라가 전부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쓸 돈이 없죠? 그러면 바람 피우고 싶어도 못 피웁니다. 꽃뱀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버는 분들은 어떻게 버냐? 키모테라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 정도만 마진을 이제 홀세일러 등이나 뭐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양으로 이제 많이 썼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킥백이라고 그러나요? 돈을 돌려주는 거, 리베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인센티브라고 하기도 하고, 뒷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는데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많이 다른 프랙티스보다 이제 좀 더 그 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주 고객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걸 뭐 불법이라고 한 것 같아요. 뭐 하여간 뭐 나라마다 사는 게 다르고 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 바로 말씀드릴 거는 아닙니다만.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인퓨전 서비스를 하죠. 가령 이제 키모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류마톨로지스트가 리퍼하는 환자분도 있어요. 거기에 뭐 류마톨로지 약들도 되게 IV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게스트로 닥터가 리퍼하는 뭐 IV 아이언 환자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인퓨전 서비스가 있어서 뭐 아워리 레이트가 또 있어요. 그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시간에 뭐 한 50불에서 100불 정도, 간호사들의 그 레이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콜로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레베뉴들이 같이 서로 쉐어가 되면서 연봉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국에서는 레디에이션 온콜로지가 굉장히 그 비싸고 돈 많이 버는 과 중에 하나여서 여기 레전트 들어가기가 피부과 다음으로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클리니컬 리서치에서 돈 벌 하는데, 그 이제 임상시험 처음 환자 딱 착수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환자를 한 명 볼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따로 그 그룹에서 그 파마시를 따로 두고 있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 드문 약들, 그래서 스페셜티 약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그룹 내에 있는 파마시에서 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도 이제 같이 회사들끼리 이제 나눠서 연봉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CT나 MRI 이미징 센터가 그룹 비즈니스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레베뉴들을 나눠서 그것들이 또 연봉에 포함이 되고요. 완전히 퓨어하게 한자를 봐가지고 E&M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그 뭐만으로 연봉이 결정되지 않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레베뉴도 포함되어 있고요. 한국의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의사 평균적인 연봉이 한 뭐 3천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한의사하고 뭐 한약사도 이렇게 연봉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의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한의사와의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커리큘럼도 보고 하니까 그냥 그 한의사들한테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하고 그냥 양의사로
편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이제 라는 시대인데 아직도 조선시대 500년 전에 편찬된 교과서 보고 이게 공부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보험 재정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적으로 뭐 한다는 보건복지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자, 요거는 그 CNA 마취과 의사, 치과 간호사에 대한 월급인데 한 2억 정도 된다고 편차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그 한의사가 한국처럼 이렇게 진료하고 물론 이제 인슈런스에서 리임버스도 안 해주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땐 FDA에 걸리거나 환자 진료 못할 겁니다. 다른 그 의사가 아닌 분들의 보시면은 뭐 별로 뭐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나름 열심히 일하고 뭐 하셨겠지만 과별로 나눠 있는데 안과는 뭐 한 4억 5천, 그다음에 이제 소아정신과는 뭐 1억 이렇게 미국하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좀 약간 틀린 게 이렇게 신경외과처럼 힘든 과 이런 과들은 미국은 좀 더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수련 기간도 길고 라이프 스타일도 좀 더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밤에 뭐 트라우마 환자 오면 뭐 신경외과 의사들 나와서 밤에 수술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 MGMA 여러 가지 이런 데서 그 의사들의 연봉을 조사한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는데 보통은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받죠. 이거는 다 언더에스티메이트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숫자도 다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유로 서전이나 토라식 서전. 근데 이제 한 70에서 80만 불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레이트로 봤을 때 제일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소아과분들이에요. 근데 미국 내에서 소아과분들의 직업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 이미 월급 적게 받는 거 알고 그 과를 선택하셨고 아이들이 좋아서 하신 그 분들이라 설령 월급이 제일 적더라도 가장 즐겁게 보람차게 만족하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기사가 났던 걸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 갈수록 좀 더 많이 피해가 오겠죠. 안 그러면 뭐 누가 시골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메인에서 J1 웨이브를 3년을 했는데 한인타운이나 뭐 한인들은 거의 없고요. 뭐 친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굉장히 좀 힘들어했는데 만약에 얼마를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은 살겠냐?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연 50억을 줘도 가서 안 산다 그러네요. 예, 그 정도로 시골에서 있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어느 신문에 보니까 Ridiculously High Income Doctor 뉴욕에 2007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얘긴데 8년 전 지금 분이 한 7 밀리언 정도 되시고 그 여기 한조김이라고 해서 그 한국 분인데요. 스파인도 하시는 그 올소피릭 서전인데 한 5 밀리언 정도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미스 커네티컷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주 잘생기고 멋지신 한국 분이 근데 나중에 이게 여자분이 이게 세컨 잡이 있었어요. 보니까 돈 많고 유명하신 분들하고 매춘을 하셔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돈도 잘 갖다 벌어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꽃뱀에 물리신 케이스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그 여자분들, 그 결혼하실 여성분들을 고르거나 남성분들 고를 때 외모만 가지고 고르지 마라.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도 와이프 고를 때 절대 외모를 안 보고 골랐습니다. 이 말 와이프가 들으면 뒤지게 혼날 것 같은데 조크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그 월급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한 61% 정도 의사들은 자기가 언더페이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환자분들 아닌 시민분들의 한 11% 정도만이 의사들이 언더페이드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한 34% 정도는 의사분들의 34% 정도 자기가 적당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만요. 이제 데일리 라이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제 오피스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이제 환자를 보면 환자 차트에 쓸 게 많아요. 그래서 뭐 3분 진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충 한 줄 정도 뭐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
보험회사의 어디트에 걸려가지고 뭐 한 4억 정도 이렇게 도로 토해낸 그런 동료분도 봤어요. 그리고 그 보험회사에서 그 컨트랙을 깨가지고 이제 그 보험회사 환자를 못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침에 한 8시, 8시 반부터 환자를 보고 4시 이렇게까지 환자를 쭉 뭐 적게는 10명, 많게는 뭐 25명. 저는 20명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저는 원래 저 자체가 성격이 이제 꼼꼼한 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환자 대충 보면은 환자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을 하거나 가족이라고 봤을 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제 동료들 중에는 뭐 많게는 뭐 40-50명 이렇게 환자분들 대충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이지만 뭐 돈은 뭐 많이 배로 벌겠지만은 글쎄요. 그게 이제 좋은 메디컬 프랙티스인지는 각자의 양심에 맡기도록 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환자분들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지만은 디프레션 스코어를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어드레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보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은 거의 뭐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제가 유튜브 영상을 그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여기 이거 보시고 계신 수련이나 레전트 분들 아마 지금 1년 이상 되고 있는 의정 갈등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병이나 우울증 이런 게 걸리신 분들 꽤 있을 텐데 제 유튜브 그 동영상 한번 보세요.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픈 병원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그 오후에 병원에 입원돼 있는 환자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컨설트 들어온 것도 그 병원의 하스피리스트라고 그래서 응급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환자들을 입원시켜주는 일반 내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 뉴 다이그노스러지 케이스거나 아니면 헤마톨러지 뭐 아니면 제 환자나 제 동료 환자들이 이 병원에 이제 치료 후유증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입원돼 있으면 컨설트를 내죠. 그러면 연락이 와요. 이런 환자 있으니까 와서 봐달라. 그럼 제가 가서 환자를 보고 오더도 내리고 노트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면은 뭐 집에 들어오면은 뭐 늦게는 뭐 12시에 밤 12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빨리는 뭐 5시, 6시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있는 밀레니엄 온콜로지의 그 프랙티스가 있는 오피스들인데 휴스턴 북쪽에 주로 있는데요. 뭐 가령 여기는 헌츠빌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뭐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그런 거리예요. 어, 그래서 뭐 가령 이제 헌츠빌에 환자를 봤다. 클리닉 그러면 이제 제가 라운딩하는 병원이 뭐 여기 뭐 텀발에 무슨 병원에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여기서 갔다가 다시 와서 환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하루에 뭐 200마일 정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지고 앞 창문에 유리창에 조그만 돌들이 부딪혀가지고 깨진 자국이 꽤 많습니다. 앞에 창문도 몇 번 갈았고요. 저는 그 일주일에 하루씩 그 다른 병원들을 가요. 뭐 첫날은 뭐 월요일은 여기 갔다가 화요일은 이 병원 클리닉에 갔다가 다음 수요일에는 뭐 덤발에 있는 클리닉 가고 이런 식의 Thursday에는 대신 이제 일주일에 Monday, Friday에 한 병원만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병원만 이제 가서 환자만 커버하고 주말에는 또 이제 또 따로 주말에 온콜 있어가지고 따로 서로 저희가 한 닥터들이 온콜로지스트만 한 10명 되는데 서로 날아가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의정 갈등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런 그 영화에 비유되는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이죠. 슬레이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투사들이네요. 검사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은 박수를 보는 노예들 죽여라. 그 노예들 중에 생명을 지키고 있으라는 장군이 덤다운을 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막스 문패를 가지고 딱 이렇게 진열을 했죠. 근데 결국 싸워서 이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Now we are free. See you again in this life or next life. Not yet. 살 일이 남아있다.